네, 여러분, 2교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예를 들어준 것까지 했잖아요. 뭐죠? 주요 우울장애, 주요 우울장애나 조현병 환자도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 계속 이어서 이제 원인을 명시한다는 부분, 그 부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SM-5에서는요, 이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진단할 때 원인을 함께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알츠하이머병이나 전두 축두엽 변성, 그리고 루이소체병, 또 혈관성 질환 등, 뭐, 파킨슨병, 뭐,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이 있는데, 그, 단순히 이게 치매입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주요 신경인지장애, 아니면 혈관성 주요 신경인지장애와 같이 이렇게 원인을 함께 기록하는 거예요. 또한 현재 행동장애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평가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환각이나 망상, 공격성 등등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면 행동장애를 동반한 신경인지장애로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질환의 심각도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심각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나눠서 이런 수준으로 이제 구분을 해요. 경도 단계 같은 경우는 일부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한 상태. 그리고 중증도 단계는 뭐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그리고 이제 고도 단계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전적인 그런 보호와 도움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표 13-3, 우리가 신경인지 장애 경도, 앞서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봤잖아요. 이번에는 경도 인지 장애를 볼 겁니다. 표는 여러분 페이지 교재에 있으신 분 25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경도 신경인지장애는요, 흔히 이제 치매의 전 단계로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요, 모든 경도 신경인지장애가 반드시 이렇게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DSM-5에서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를 진단할 때 먼저 인지 기능에 저하가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인지 기능은 이 복합적 주의력, 집중 기능, 학습과 기억, 그리고 언어 능력, 지각 운동 능력, 또 사회 인지 기능 등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 진단 기준은 이러한 인지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예, 이전 수행 수준보다 경미한 인지 저하가 나타나는 건데요. 이러한 변화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 그리고 보호자가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 아니면 뭐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경 심리 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를 이제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요 신경 인지 장애와 달리 경도 신경 인지 장애는요.
인지 기능 저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요. 자, 두 번째 진단 기준은 인지 기능 저하가 있더라도 독립적인 일상생활 능력은 유지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 업무를 보거나 약을 챙겨 먹고 일상적인 가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계산 실수가 늘어나서 메모를 자주 하게 되거나 약 복용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알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생활은 가능하지만 이전보다 보조적인 도구나 전략이 필요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진단 기준은 이러한 인지 저하가 선망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고요. 일시적인 의식 혼란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지 기능 저하와는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진단 기준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주요 우울장애 환자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조현병 환자는 사고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 기능 저하가 신경 인지 장애 때문인지 다른 정신질환 때문인지 잘 구별해야 한다는 거고요. DSM-5에서는 진단 시 원인도 함께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원인으로는 이제 뭐 알츠하이머병, 전두 축수엽 변성, 루이소처병, 루이소체병, 혈관 질환 등등등, 뭐 파킨슨병, 기타 이제 여러 이제 의학적 상태 또 등이 있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 신경인지 장애 그리고 혈관성 경도 신경인지 장애와 같이 이제 원인을 이렇게 함께 기록하게 이게 되는데요. 또한 행동장애 동반 여부도 확인을 해요. 행동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경도 신경인지 장애로 기록을 하고요. 환각이나 망상, 초조, 공격성, 또 충동 조절 문제 등이 동반이 되면 행동장애 동반 경도 신경인지 장애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경도 신경인지 장애와 정상적인 노화를 구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노화에서도 기억력이 약간 감소할 수가 있죠. 하지만 경도 신경인지 장애는 단순한 노화보다는 더 뚜렷한 인지 기능 저하가 있고요. 검사에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도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정상 노인은요. 이름이 잠시 생각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경도 신경인지 장애 환자는 기억 자체가 잘 저장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아, 자, 다음은 에, 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이제 경도 신경인지장애 진단 기준과 신경인지장애 진단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알츠하이머병은요, 전체 치매 환자 가운데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이에요.
DSM-5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신경인지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앞에서 이렇게 학습한 주요 신경인지 장애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지 기능 저하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주요 또는 경도 신경 인지 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인지 기능 저하가 서서히 시작이 되고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점이에요. 알츠하이머병은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아니고요. 이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 판단력 등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고요. 특히 주요 신경인지 장애 단계에서는 최소 2개 이상의 인지 영역에서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이나 판단력까지 함께 저하가 될 수가 있는데요. DSM-5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을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과 가능성 있는 알츠하이머병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은 가족력이나 유전자 검사에서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유전적 돌연변이가 확인된 경우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 특징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그 특징이 나타날 때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기억과 학습 능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를 설명할 만한 다른 질환이나 원인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이나 다른 신경계 질환, 정신질환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경도 신경인지 장애 단계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의 저하가 관찰이 되고 인지 기능 저하가 서서히 진행이 되며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 신경인지 장애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SM-5에서는 증상이 다른 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뇌혈관 질환,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 그리고 약물의 영향, 정신질환 등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경 인지 장애의 진단 목적. PPT 보시면 첫째부터 다섯째 나와 있잖아요. 치매 유무를 판단하고 조기에 원인 진단을 파악함으로써 그 이제 가역성 치매를 발견하고 치매를 통해 이제 회복시키거나 더 이상의 진행을 예, 방지하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 목적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고요. 네 번째 목적은 향후 치료와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고요. 다섯 번째 목적은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우울이나 불안, 환각, 망상, 그리고 공격성 등의 이 정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와 약물 치료를 제공하면 환자의 삶의 질을 어, 높일 수 있고 또 보호자의 부담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신경장애 진단은 단순히 뭐 치매입니다라고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정확한 원인을 찾고 현재 기능 수준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치료와 재활 방향을 계획하고 또 환자와 가족이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인에 대해서, 예, 이- 그러니까 신경인지 장애의 원인, 이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경인지 장애는 단순히 한 가지 원인 발생이 아니고 현재 알려진 원인만 해도요, 70가지 이상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흔한 혈관성 어,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이 그러니까 뇌 조직의 퇴행성 변화인데요.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점차 손상되고 소실되는데 이러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 신경 인지 장애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헌팅턴병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잘 들어보기 힘든 병이죠. 그리고 많이 들어본 그 파킨슨병, 또 다발성 경화증 등이 있대요. 특히나 이 노화와 관련된 일차성 퇴행성 치마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병 치매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라고 부를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질환이 바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흔한 원인이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거나 손상이 돼서 발생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다발성 경색성 치매와 정상 뇌압 후두증 등이 있고요. 또한 이 신경인지장애는 다양한 질병과 의학적 문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는요, 이 특히 신경인지장애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이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PPT 보시면 이제 신경인지장애의 위험 및 보호인자, 두 번째는 과거력상의 요인, 셋째는 신경변성의 본자 생물학,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신경변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경인지장애의 위험 및 보호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인자 같은 경우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을 말해요. 위험인자 중에는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없는 것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는 뭐 고령 그리고 나이나 뭐 여성 또 그리고 가족력 특히나 알츠하이머병은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 위험이 높고요. 또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또 위험성이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거력상 요인 같은 경우는 최근 연구에는 노년기 신경인지 장애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심리적 특징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속적인 걱정, 그리고 무감동, 불안, 짜증이나 초조함 등이 나타나는 경우 향후 인지 기능 저하랑 관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신경 변성의 분자 생물학. 이게 신경 변성이란 것이 뇌와 척수, 의 신경 세포가 점차 손상되고 소실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요. 문제는 이 신경 세포는요, 한 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신경 세포가 죽으면 기억력이나 사고력, 운동 기능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신경 변성은 우리 뇌에는 노화와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여러 방어 기전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아리에스트 단백질이에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는 아리에스트 단백질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알츠하이머병이나 전두 축두엽 치매, 루이스체 치매에는 이러한 REST 단백질이 감소하고 대신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뇌에서 REST 단백질이 정상인보다 현저히 적게 발견이 됐다고 해요. 어, 다음은 유병률, 이 신경인지장애, 특히 치매의 유병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병률이라는 것이 특정 시점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치매 유병률이 나이가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신경인지장애의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9에서 10%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치매로 입원했던 환자들은요, 그,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후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약 60에서 70%는 알츠하이머병으로 나타났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 혈관성 치매인데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체에서 3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또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 뇌졸중이나 뇌혈관 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그 병에 대한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알아두시고요. 결국에는 이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이 두 가지가 이 우리 전체 치매에서 원인 질환의 약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치매 유형이 바로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사회복지사로 치매 환자를 만나게 된다면 대부분 이 두 유형의 치매 환자를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경과 및 예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두 번째 시간도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